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헨리 포드의 명언, 성공의 비결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한 공감의 중요성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기본적인 원칙이자 협업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기업가는 고객의 니즈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리더는 팀원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압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단순히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팀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조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갈등을 유발하며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헨리 포드의 이 명언이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타인의 시각을 고려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자연스럽게 주변의 지지를 얻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은 종종 갈등을 유발하며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이 실수를 했을 때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배려를 넘어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도 직결됩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깊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혹시 자신의 시각만을 고집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단순한 친절과 배려를 넘어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과 협력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리고 친구나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비효율적인 태도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떤 도전과 장애물을 겪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필수적인 성공 요소입니다. 헨리 포드는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욱 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는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 핵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은 협력을 촉진하고 조직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지능이 높은 리더는 직원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이를 통해 더욱 높은 생산성과 만족도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믿는 관점을 강요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깊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헨리 포드의 이 명언이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공감력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다른 시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를 통해 여러 배경과 가치관을 접하거나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경험하는 것 역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협력을 촉진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헨리 포드는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배려와 협력이 있을 때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왜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감과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비즈니스, 직장, 가족, 친구 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고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 불편을 느끼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고객 중심의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들과 협력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를 갖춘 사람은 동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고
타인의 관점을 무시하는 사람은 협업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조직 내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리더는 팀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적인 성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느끼는 감정과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문제 해결에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한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배경과 가치를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과 이해는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단순한 인간관계에서의 덕목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에 공감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에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감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헨리 포드 역시 고객의 입장에서 자동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소수의 부유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지만 포드는 대량 생산 기법을 도입하여 자동차를 보다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려는 태도가 성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편의성을 개선하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 역시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 경험이었으며 애플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무료 반품 정책, 빠른 배송 서비스, 고객 맞춤 추천 시스템 등은 모두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삶을 더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단기적인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의 입장이나 동료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협업을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료 간의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다면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팀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업무를 조율하면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대립을 초래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사가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면 직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직 내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결국 개인의 커리어 발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동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승진과 직장 내 역할 변화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장 내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협력보다는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관계에서 점점 고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경청하는 태도 가지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반박할 준비를 하느라 정작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가 말하는 동안 온전히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비언어적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의 표정, 몸짓, 말투를 관찰하면 그들의 진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주저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는 단순한 언어적 피드백이 아니라 내 말을 이해하고 있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도 경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조언을 하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빼앗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서는 침착하게 기다리고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질문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경청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동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리더는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더욱 효과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리더는 조직 내에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경청을 실천하는 것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입하기.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가정해보는 것은 깊은 공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정이입이란 단순히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시각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의 감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감정이입은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느껴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경험하는 감정을 최대한 실제처럼 느껴보려고 노력하면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상대방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감정이입을 연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을 때 그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라고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 상대방의 고민과 감정을 함께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접하는 것도 감정이입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들의 환경과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다양한 시각을 갖출 수 있으며 공감 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조직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인 리더는 단순히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팀원이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팀원들은 더 많은 신뢰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조직의 성장과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나아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하기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철학, 역사, 심리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논픽션뿐만 아니라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 낯선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양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 동양 문화권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상대적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보다 열린 사고를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정보와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강조할 것이고 예술가는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우리는 특정 주제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TED 강연을 시청하는 것, 여러 국가의 뉴스 매체를 비교하며 정보를 습득하는 것,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것 등은 우리가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정보의 출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편향된 정보만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 내에서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감정과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자녀는 부모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관과 기대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은 공존과 협력의 핵심이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대화와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이 더욱 촉진됩니다. 결국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협력과 공감의 태도를 기르는 연습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은 더욱 신뢰받으며 장기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기업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직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영자는 보다 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리더는 신뢰를 쌓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은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는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배우자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더욱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성장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특정한 행동을 보일 때 단순히 꾸짖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과 기업은 더욱 신뢰받으며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점점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갈등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협업이 필요한 업무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의견을 배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팀원들과의 신뢰를 쌓기 어려워집니다.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 역시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때 더욱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려면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가정에서도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한다면 자녀는 점점 부모와의 소통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부모는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관계의 단절을 넘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조화롭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성공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의 명언, 성공의 비결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는 단순한 공감의 중요성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협력에서 필수적인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절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은 특히 리더십, 비즈니스, 가정 및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훌륭한 리더는 팀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 조직 내에서 조화를 이루며 보다 나은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가는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의 시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의 질을 높이고 더욱 단단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가진 기업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논쟁에서도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는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지속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거나 타인의 관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상대방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보다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더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비즈니스, 가족, 사회 전반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더욱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순간, 그리고 공감의 힘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